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신청서들이 쇄도해 벌써 1,000만 명 이상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스트레스는 적게 받고 1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업종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장악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인 소득세 세금을 많이 걷어 연방 예산 적자를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중서부, 남부, 동부 일부 지역에 때이른 조기 한파가 덮쳐 이상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신청서들이 쇄도해 벌써 1,000만 명 이상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종 접수 마감은 내년 말까지지만 탕감 후 재조정된 잔액으로 새해 1월부터 상환하려면 오는 11월 15일까지 탕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연방교육부가 밝혔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4천만 명의 학자융자금 빚을 탕감해주는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가 대단원에 막을 올리자마자 시범 시행인데도 온라인 탕감 신청서 제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 15일 탕감 신청서 양식이 웹사이트에 게재된 후 불과 사흘 만에 800만 명이 탕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혀 지금은 1,000만 명을 넘었을 거로 보입니다. 학자융자금 탕감 대상자들은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해 양식을 기입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탕감 신청서에는 성명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전화번호와 이메일 번호 등을 적으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작성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현재 시범 시행이지만 이 기간 중 탕감 신청서를 한번 접수하면 공식 절차 개시 후에도 다시 낼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0월 23일 이후에나 탕감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10월 23일 이후에 학자융자금 탕감 절차가 개시되면 그날로부터 접수한 지 4주에서 6주 안에 탕감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연방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는 2023년인 내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 1월부터 유예되고 있는 월 상환이 재개되기 때문에 조정된 융자금 잔액으로 상환을 시작하려면 탕감 신청서를 오는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연방교육부는 강조했습니다. 11월 15일까지 탕감 신청서를 제출해 4주에서 6주 안에 탕감을 확정받고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를 탕감받은 후 남은 잔액을 적용해 2023년 1월부터 월 상환을 재개하게 됩니다. 11월 15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탕감받기 전에 밸런스를 적용해 월 상환을 더 많이 낸 후에 조정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 소속 6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소한 재판에서 중단 명령이 내려질 경우 탕감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지만 탕감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융자금을 빌리고 있는 미국인들 가운데 95%인 4,300만 명이 이번 탕감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5%인 2천만 명은 전액 탕감받아 학자융자금 빚에서 해방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60%인 2,600만 명은 저소득층 무상학비 보조인 펠그린트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 2만 달러를 탕감받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에서 스트레스는 적게 받고 1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10개 업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재료과학자, 사업정보분석가, 원격감지기술자, 화공기술자, 환경경제학자, 오염정화 전문가, 수자원 전문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연봉과 함께 스트레스 정도가 직업을 선택하는 주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는 적게 받고 연봉은 10만 달러 이상 받는 10개 직종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재료과학자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중위 연봉은 10만 달러를 넘기고 있습니다. 재료과학자는 금속, 합금, 고무, 유리 등의 재료를 다루는 직업으로 전문성이 요구돼 석박사 학위와 경험자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정보분석가는 사업과 금융,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 경영진이나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권고할 분석 보고서를 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사 학위만 있어도 가능한데 스트레스는 덜 받고 중위 연봉은 10만 9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격 감지 과학자는 항공기나 위성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해 도시계획, 국토안보,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석박사 학위자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중위 연봉은 10만 4,1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학공학 에너지는 휘발유나 천연가스, 플라스틱, 시멘트 등을 만드는 데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사 학위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특수 분야 기술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중위 연봉은 10만 5,550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경제학자들은 환경보호를 촉진하는 대체 연료의 경제성과 비용 등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석박사 학위자들이 주로 일하고 있으며 중위 연봉은 10만 5,600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브라운필드 재개발 전문가는 오염 지역을 정화한 후에 재개발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사 학위로도 가능하고 중위 연봉은 12만 4,650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전문가는 물공급, 수질 관리, 관련 규정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학사 학위만으로도 가능한데 중위 연봉은 13만 7,900달러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들 이외에도 경제학 교수와 수학자, 물리학자들도 스트레스는 적게 받고 1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인기 직종으로 꼽히고 있으나 가장 오랜 기간 공부와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8일 중간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이 연방 하원은 물론 연방 상원까지 장악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낙태권 보호 파기로 파고가 주춤했으나 물가 급등, 불경기 우려가 지속되면서 다시 승기를 잡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과 선거 분석기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D-20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레드웨이브가 다시 몰아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파고가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소리를 듣다가 경제 악화로 다시 물결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저명한 선거 분석기관인 쿡 정치보고서의 판세 분석 결과 18일 현재 연방 하원은 민주 220대 공화 212 공석 3석에서 공화당의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에서 6석만 빼앗으면 과반을 넘기는데 적어도 현재까지 12석을 더 늘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현재도 50대 50으로 반분되어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 2석, 공화 2석 등 4석을 놓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으나 공화당에게 점차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은퇴하는 펜실베니아 상원의원 의석을 민주당에게 빼앗길 뻔했으나 최근 들어 민주당 후보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며 극적인 역전승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위스콘신의 론 존슨 상원의원도 밀리다가 최근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은 대신에 조지아에서 민주당의 라파엘 워낙 상원의원 자리를 빼앗으려 했으나 자당 후보의 개인 스캔들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네바다주에서도 민주당 현역 의원을 물리칠지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격전지에서 2석씩을 나눠 가지면 연방 상원의 다수당은 현재와 같이 민주당이 50대 50의 부통령 캐스팅 보트로 다수당을 유지하게 되지만 이전에는 공화당이 한두 석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됐다가 반반 가능성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조사에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할 유권자들의 49%는 공화당 후보에게 45%는 민주당 후보에게 각각 한 표를 던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18세에서 44세까지는 민주당 지지율이 50대 40%로 더 높았으나 45세에서 65세 사이에는 40대 60%로 공화당 우세로 역전됐습니다. 남성 유권자들은 45대 50%로 공화당의 손을 더 들어주었고 여성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기대와는 달리 47%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9월에 비해 무당파 여성 유권자들이 180도 바뀌는 바람에 공화당이 유리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무소속 여성 유권자들은 9월에는 민주당 지지 여론이 14포인트나 많았으나 이번 10월에는 공화당 지지율이 18포인트 차이로 압도해 180도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이 낙태보호권을 50년 만에 폐기한 판결을 내려 여성 유권자들이 민주당 지지로 결집했으나 40년 만에 물가 급등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아 생활고가 악화되고 불경기 공포까지 엄습하자 공화당 쪽으로 다시 기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개인 소득세 세금을 많이 걷어 연방 예산 적자를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말에 끝난 2022 회계연도의 연방 예산 적자는 1조 4천억 달러로 전년도의 2조 8천억 달러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나라 살림이 세입은 대폭 늘어나고 세출은 줄어들어 연방 적자는 감축하고 있습니다. 9월 말에 끝난 2022 회계연도 한 해 동안 미국은 4조 9천억 달러의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21%나 급증한 겁니다. 반면 연방정부는 6조 3천억 달러를 연방 예산으로 지출해 전년보다 8%를 줄였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라 지급했던 각종 연방 지원금이 종료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2 회계연도에는 연방 예산이 1조 4천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미 의회 예산국은 추산했습니다. 올 회계연도의 연방 적자 1조 4천억 달러는 전년도 2조 8천억 달러에서 꼭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다만 아직도 연방 적자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 회계연도의 연방 적자는 9,840억 달러로 1조 달러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워싱턴 정치권이 각종 재난지원금으로 5조 달러 이상을 풀면서 연방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나마 연방 지원이 종료되고 코로나 사태 탈출과 물가 상승에 따라 납부한 세금, 정부의 세입이 크게 늘어나 연방 적자를 매년 줄이고 있는 거로 해석됩니다. 올 회계연도에 연방 적자를 절반으로 대폭 줄일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미국 납세자들이 개인 소득세를 역사상 최고치로 납부한 덕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은 개인 소득세로 2조 6천억 달러나 납부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0.9%나 급증한 것이자 109년 세금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득세는 2021년에도 9.1% 증가한 데 이어 2022년에는 10.9%나 급증한 것이어서 앞으로도 세입 증대와 적자 감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국의 위스콘신과 미시건 등 중서부, 조지아와 엘라베마 등 남부, 버지니아를 비롯한 동부 일부 지역에 때이른 조기 한파가 덮쳐 이상 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 오마하는 화씨 16도까지 내려가 151년 만에 최저기온으로 떨어졌고 남부 지역도 화씨 32도, 섭씨 0도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버지니아도 아침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내려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미국의 서부를 제외한 절반 이상 지역에 때이른 조기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이상 한파에 시달리는 지역은 네브라스카, 위스콘신, 미시건 등 중서부와 조지아, 엘라베마 등 남부, 버지니아를 포함하는 동부 일부 지역으로 4,300만 명이 때이른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화요일 아침 기온은 40도 안팎까지 내려가 전날 낮 기온 70도 이상에서 급락해 갑작스런 강추위를 느끼게 했습니다. 일교차가 극심해 독감 시즌에 감기 환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이른 이상 한파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지역은 중서부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최저기온이 화씨 15도 내지 30도로 급락해 결빙경보, 주의보가 발령됐고 일부에서는 폭설까지 내렸습니다. 중서부 네브라스카의 오마하는 화요일 최저기온이 화씨 16도까지 급락하는 바람에 1871년 이래 151년 만에 이상 한파를 겪었습니다. 중서부 위스콘신과 미시건에서는 영하의 날씨에 최대 18인치의 폭설로 뒤덮였습니다. 동남부와 남부인 조지아 애틀란타와 엘라베마, 루이지애나주의 아침 기온은 화씨 32도 안팎, 섭씨로는 0도 안팎으로 때이른 초겨울에 동결경보, 빙판길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휴스턴, 텍사스의 아침 기온은 버지니아와 비슷한 40도 안팎을 기록해 초겨울이 일찌감치 찾아온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시애틀을 비롯한 서북부와 서부 지역은 온화한 날씨가 계속돼 오히려 산불이 확산되는 대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8도까지 올라가 폭염에 시달렸고 주변 대형 산불을 확산시켰습니다. 중서부, 남부, 동부 일부 지역의 때이른 이상 한파는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에는 이들 지역의 이상 한파가 풀리는 대신 서부 지역은 다소 쌀쌀해져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전국 기상센터는 예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